정지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9월 30일 날 이렇게 USCIS에서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바이든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의 체포, 구금 또는 추방 재판에 넘기는 그런 거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생각할 때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내용을 보면 7장짜리 페이지, 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나름 개선도 많이 됐고 완화가 많이 된 것 뿐더러 현실을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제 이제 9월 30일 날 발표가 돼가지고 60일, 즉 2달이 지난 다음에 11월 29일 날부터 유효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제 유효가 되는데요. 이게 메모랜덤이라는 거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판례법의 전통이기 때문에 커먼로라고 그러죠. 이런 관계기관의 메모라든지 판결 이런 것이 상당히 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모랜덤은 법은 아니지만 내부 규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가이던스, 안내 지도용 무슨 규율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USCIS 직원, ICE 직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아주 11월 29일부터는 이 내용으로 불법 체류자를 체포, 구금 또는 재판에 넘기는 이제 그런 과정이 적용이 될 겁니다. 아주 내용은요. 이제 방금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내용이 괜찮게 제가 생각할 때 좀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역사 같은 걸 썼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또는 재판에 넘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이민국 직원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고유 권한이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 권한일 뿐더러 그거를 행사하는데 재량이 있다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2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민국 직원은 불법 체류자를 재량에 의해서 체포할 수도 있고 구금할 수도 있고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추방 명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만 현재 미국에는 1,100만 이상의 불법 체류자분들이 사는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1,100만에 다 체포해서 추방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럴 여력도 없다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그 1,100만에 해당되시는 불법 체류자 중에 대부분이 성실하게 살아오시고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시고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코로나 시절에 어떤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코로나 시절에 어떤 일을 열심히 했고 티칭도 했고 그리고 농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먹는 식탁에 음식이 올라올 수 있게 해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아주 특별히 몇몇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 이퀄 예를 들어서 크리미널 무슨 범죄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부분 성실하게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성실하게 사시고 우리랑 같이 열심히 일을 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사와의 임시 부활이라든지 레이건 대통령의 어떤 사면이라든지 또 그 전에 무슨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레지스트레이트의 어떤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구제를 해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범죄만 저지르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열심히 사시고 우리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오래 사셨고 미국 내에서 거주하셨고 이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에 하면 비록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추방재판의 결정난 사람들을 집행을 하고 이런 것은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정의와 미국의 복지를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딱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얘기했는데요. 이 기준이 뭔가 하면 이제 첫 번째가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있는데요. 내셔널 시큐리티에 어떤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체포해도 상관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 내셔널 시큐리티, 그러니까 국가 안보죠. 예를 들자면 뭐 테러라든지 무슨 폭동이라든지 정부의 전복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체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제 그 밖에 또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체포할 수 있게 어떤 기준이 되는 첫 번째 기준점이 국가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전, 국가 안보에 대한 겁니다. 국가 안보에 해악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불법 체류자분들은 체포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퍼블릭 세이프티라고 됐습니다. 퍼블릭 세이프티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공공 안전이죠. 공공 안전을 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범죄죠. 이제 범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명시는 안 됐습니다만요. 흔히 생각할 때 felony, 중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죄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살인, 뭐 강도,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인신매매, 뭐 마약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퍼블릭 세이프티, 즉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른 불법 체류자분들을 자의적으로 그 불법자들을 재량에 의해서 체포하는 건 오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비록 퍼블릭 세이프티에 위해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게 저지른 사람이 어떤 나이라든지 얼만큼 미국에 오래 살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 뭐 미국에서 군대에 갔다든지, 또 만약 그분이 추방됐을 경우 그 가족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 수 있을 경우 가족들한테 얼마큼 큰 경제적인 어떤 무슨 심리적인 피해를 줄 건지 타격을 줄 건지 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고려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범죄의 피해자인데 보니까 불법 체류자라는 거죠.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에서 그때는 과연 이런 범죄 피해자를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잡을 수가 있겠느냐? 그건 좀 그렇다라는 이제 어떤 완화시키는 고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보더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더가 이제 국경이잖아요. 국경 안보, 국경 안전, 이거에 위해가 될 경우는 이제 체포를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돼 있냐면요. 2020년 11월 1일 이후, 2020년 11월 1일 이후에 미국 국경을 넘어왔을 경우는 국경 안보에 해가 된다고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경이 있는데 국경의 허가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보더의 어떤 국경에 위해가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뭐 20년 전에 국경을 넘은 사람들도 지금도 위해가 되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2020년 11월 1일 이후에 국경을 허가 없이 넘어왔 사람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체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민국 직원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 또는 구금, 추방 개판에 넘길 때 어떤 그런 거를 판단하는, 그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으로서 그 사람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가 있는지, 또는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칠 수가 있는지, 또는 국경 안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지금 앞에 있는 불법 체류자 이 사람이 단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체포하는 거를 지양해달라,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무슨 뭐 국가 안전에 해가 된다든지, 뭐 공공 안전에 해가 된다든지, 국경 안전에 위법했다든지, 이런 침해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모를까, 이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불법 체류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체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분들이, 불법 체류자 분들이
무슨 어떤 그 권리라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USCIS 직원들이나 국경 IC라고 그러죠. 그런 그런 직원들이 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불법 체류자 분들은 현실적으로 양지간에 음주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악덕 기업주가 월급을 안 준다든지 띄어먹는다든지 또는 적게 준다든지 또는 일을 갖다가 장기간 시킨다든지 또 무슨 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불법 체류자는 이유로 세를 더 받는다든지 뭐 내쫓는다든지 이러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다 그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거나 뭐 구금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 자체도. 자,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현실적이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법 체류자 이퀄 크리미널 범죄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법 체류자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본인의 그 신분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죠. 조용히 사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메모에도 나와 있듯이 대부분은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일하면서 커뮤니티 발전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사람을 대신해서 어려운 일도 많이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권자까지 받을 수 있는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제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시민권 받기 전까지 혹시 뭐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불법 체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최근에 많이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아니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불법 체류자 구제안이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많이 답답하고 참 너무 슬프죠. 너무 화도 많이 나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어제 이런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나 구금이나 무슨 재판에 회부를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생각을 하고 고려해서 거기에 맞으면 해라. 맞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사면안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사면안은 사면안이고 이런 어떤 권고안 이런 것도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불법 체류자의 체포나 구금이나 이제 무슨 뭐 형집행 무슨 뭐 추방 재판 회부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한테 저는 바이든 정부를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계신 분이 있으면 비록 이런 게 나왔더라도 항상 이제 무슨 범죄랄까 이런데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꼭 불법 체류자 떠나서 합법 체류로 계신 분들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제 정직하고 범죄 없이 사는 게 기본이고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놓치기 쉬운 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미국은 이제 청교도의 어떤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술에 대한 게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도 어떻게 이제 흉기라고까지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는 안 입혔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큰 중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자로 계신 분들 중에서라도 음주운전 같은 거는 꼭 피하시는 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권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자택에서 그냥 술을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식당에서 드시면 운전하지 마시고 우버를 부르셔서 또는 뭐 대리 같은 걸 부르셔서 이제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잘 읽어보면 결국은 뭐 국가 무슨 테러 같은 거, 국가 안전이라든지 무슨 국경 안전 같은 거는 상당히 생각보다 드물 수가 있는데 퍼블릭 세이프티는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소하게 무슨 방금 말씀드린 음주운전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항상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실 때 그런 면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록 최근에 며칠 동안
불법 표자 구제안 뭐 민주당의 플랜 A도 거부되고 B도 거부되고 C는 어떤 건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고요. 또 언제 추진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제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좋은 그 메모랜덤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